용담댐에 오폐수를 몰래 버린 수자원공사가 진안군과 장수군의 하수 처리장 관리를 재위탁받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전라북도와 전주의 두 번째 실무협의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전주 수목원 인근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도조차 없어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익산 주얼리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용담댐에 오폐수를 몰래 버린 수자원공사가 이달 말로 끝나는 진안군과 장수군의 하수처리장 관리를 재위탁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안군과 장수군은 계약 기간을 줄여 재위탁하기로 했지만 큰 잘못을 저지른 수자원공사에 재위탁을 주는 게 옳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부터 60차례에 걸쳐 오폐수를 용담댐 상류로 방류했습니다. 공기업이 수치를 조작한 뒤 오폐수를 몰래 배출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책임을 동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2005년에 진안군, 장수군과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계약을 맺었는데 이달 말이면 10년의 기간이 끝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새 위탁자를 찾아야 하는 진안군과 장수군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수자원공사와 재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식수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재계약을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당초 5년으로 예정된 재위탁 기간을 1년 8개월로 줄이고 관련 법규를 조사해 문제가 발생하면 후속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재위탁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인 진안군은 아예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감사에서 이 법 여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파기할 것인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전북 도민의 식수를 오염시킨 수자원공사에 재위탁을 주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합니다. 매우 중대하고 파렴치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인수인계하는 과정까지만 수공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수자원공사의 상수원 오염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자원공사에게 다시 하수처리장의 재위탁을 맡겨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해부터 60차례에 걸쳐 방류수 수치를 조작한 뒤 오폐수를 용담댐 상류로 내보냈지만 이를 제때 눈치채지 못해 감시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만금지방 환경청과 기초자치단체는 TMS로 불리는 감시장치를 1년에 2차례씩 점검할 수 있지만 그동안 감시를 소홀히 해 수치가 조작된 오폐수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방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서만금지방 환경청과 진안군, 장수군 등의 방류수 수치 조작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오폐수가 방류된 용담댐의 물을 채취해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수자원공사가 민간 위탁한 4곳의 하수처리장 가운데 2곳에서 오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장수, 장계와 무주, 안성 지점의 물도 안심할 수 없다며 시료를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료 채취는 다음 주에 추가로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오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두 번째 실무협의회가 오늘 2달여 만에 열렸지만 파행됐습니다. 실무협의 이후 잠잠했던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는 회의 시작부터 전주시의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달 27일 발주한 컨벤션 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절차를 밟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컨벤션 건립사업 사업 방식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며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 도유지산 양여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전주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컨벤션 센터 건립에 이미 지원된 국가예산 반납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전 행정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상태 상반기 중에 진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투용자 심사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새롭게 제시한 대체 체육시설 건립 방안을 두고서도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 이행 각서에 따라 월드컵 축구장 옆에 국제공인 1종 규격의 육상 경기장, 5,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관중석이 현 경기장보다 적고 사업비 규모도 적정한지 의심스럽다면서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컨벤션 센터 신축 등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실무협의회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2달여 만에 파행을 맞으면서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수목원 인근에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가 전혀 관리가 안 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인도조차 없어서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도로공사 전주 수목원 인근에 조성한 자전거 도로입니다. 차도와 구분짓는 구조물 대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부서졌습니다. 경계석 곳곳에는 사고 흔적들이 즐비합니다. 비료 수백 포대가 도로를 아예 막고 있거나 승용차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기도 합니다. 여기가 차가 있으면 차가 이제 딴 것은 이제 이렇게 비켜 갈 수가 있는데 차나 밭에 있으면 좀 불편한 점이 있죠. 마을 입구에 마련된 자전거 주차장은 이용객이 없다 보니 각종 폐기물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도와 자전거 도로만 있을 뿐 인도가 없다는 겁니다. 대형 차량이 수시로 오가는 데다 일부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기도 해 위험하기 짝이었습니다. 차가 저쪽으로 지나가요.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차라리 인도가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주시는 뒤늦게 방치되고 있는 구조물들을 모두 철거하는 등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철거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직은 계획 중에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지는 계획 중에 있거든요. 보행자에 대한 배려 없이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가 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는 오랜 기간 놀고 있는 땅인 이른바 공한지를 텃밭과 주차장으로 만듭니다. 전주시는 서부 신시가지의 공한지 4곳을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환경단체와 텃밭으로 가꾸고 수익금은 불우이웃에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한지 2곳은 주차장으로 만들어 무료 주차장으로 제공합니다. 전주시가 동물원 야간 개장 기간 동안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합니다. 전주시는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동물원이 종점인 노선 시내버스를 밤 11시 5분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벚꽃이 핀 동물원을 내일부터 9일 동안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 한중 FTA 체결을 앞두고 관련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익산시의 패션 주얼리 유턴기업 유치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27개 중국 기업이 투자를 약속해 조성한 익산 패션 주얼리 전용 산업단지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10곳만 투자했을 뿐 6곳은 계약을 해지했고 11곳은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중국 주얼리 기업들이 아직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이 안 됐다며 이전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체결을 앞둔 한중 FTA가 침체에 빠진 익산 주얼리 산업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얼리 패션 유턴 기업들은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조립한 완성품을 수출하게 됩니다. 한중 FTA 체결로 국내 수입 관세 장벽이 사라지거나 낮아지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부는 그 중국에서 나온 그 원물자재를 사용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패션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좀 그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생산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최근 그 급격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경영 압박이 심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관세 혜택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생산 거점으로서 유리한 그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한중 FTA가 침체에 빠진 패션 주얼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오는 6일 정기회의를 열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서와 공동 연구과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서명을 시작으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들이 판소리 5바탕의 멋을 들려줍니다. 전주 독립영화관의 개봉작과 중국인 조각가의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우리 소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는 판소리 5바탕의 멋에는 왕기석, 모보경, 송재영 등 이 시대를 대표하는 5명의 명창이 무대에 오릅니다. 오직 목소리만으로 마음을 울리는 판소리의 진정한 매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판소리의 어떤 본질적인 소리, 우리 선생님들이 부르셨던 그런 던음을 다 발휘해서 올곧은 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이 잘했다. 암투병으로 죽어가는 아내, 대기업 중역인 오상무는 헌신적으로 아내를 간호하면서도 젊은 부하 직원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영화 화장은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로 김운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쓰러진 플라타나스 나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온 중국인 예비작가 헌케는 나무를 다듬고 색을 입혀 색다른 조형미를 선보입니다. 그 생명이 없어진 그 나무들은 제가 작업을 통해서 그 새로운 생명력을 좀 붙이려고 합니다. 해지는 저녁, 가족과 함께하는 풍경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광대 동문 30여 명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전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황 장관은 기존 전주교도소의 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주교도소를 이전하고 남은 터를 지역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여론을 수렴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70회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 심기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새만금 남가력도에 해풍과 염분에 강한 해송과 포플러 1,7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전북 혁신도시에 밤나무와 산수유 등 15,000그루를 심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따뜻한 밥상 나눔 활동 발대식이 전주시 평화동 주공아파트에서 열렸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랑의 열매는 오늘 11월까지 매달 첫째 주와 둘째 주 금요일에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JB금융그룹이 오늘 전주의 JB금융지주 본사에서 기업 이미지 통합 CI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JB금융그룹의 새로운 심볼 마크는 최고 가치인 고객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공간을 표현하고 있으며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등의 간판, 직원 명함 등에 사용됩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 전북은 점차 흐려져 오후에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10에서 30mm가량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다음 주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